제품 설명을 하고 그 후에는 몇 번이고 확인 전화를 했다. 26년이 지난 후 마침내 그는 그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심야 텔레비전 프로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 경제적 안정이나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 데는 빠르거나 쉬운 방법은 없다. 지지부진하고 어려웠던 사업 초기에도 렉스와 베티 부부는 그들의 노력이 멀지 않은 미래에 그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의 노력이 무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것이며 또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무언가를 시작하게 되었죠. 예전에 나는 내 삶을 다른 사람의 꿈에 바치고 있었죠. 그러다가 비로소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쓰게 된 것이죠. 렉스는 이렇게 해상한다. 당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재원이 있는가? 아니면 재원을 도달할 방법이 있는가? 렉스 램프로가 우리 사업에 관해 그렇게 더 흥미를 느꼈던 이유 중 하나는 사업에 뛰어드는데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었다. 사업 착수에 필요한 비용이 28불이었으며 그것도 환불을 보장해주는 조건이었죠. 라고 렉스는 해고한다. 나는 그만한 돈은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잃을 게 무엇일까 하고 자문해 보았죠. 사업 착수에 비용이 적게 드는 업종은 우리 사업 이외에도 많이 있으며 여기에 비해 비용이 더 드는 업종들도 있다. 햄버거 체인점과 피자 체인점의 개업 경비를 각각 비교해 보라. 일반적으로 개업 경비는 사무실 임대료와 사무실이나 매장 혹은 스튜디오의 내부 시설비 등을 말한다. 사무실 기기,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경비도 등도 가산하라. 전화와 팩스, 문구류, 500여 장의 명함 인쇄 등에도 경비가 소요된다. 이만한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가? 이 경비를 당신의 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남에게서 빌릴 것인가? 만일 당신 돈이 아니라면 얼마나 있으면 그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비용은 결혼기념일 저녁시대 비용보다 적었습니다. 라고 렉스는 기억한다. 베티 조도 씩 웃으며 덧붙인다. 그리고 결혼기념일에 갔던 별 4개짜리 호텔의 레스토랑은 환불 제도가 없었지요. 어떤 사업을 선택하든 사업 초기에 수입이 적을 경우에 대비하여 견딜만한 금전적 재원을 확보하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말씀을 기억하라. 그 꿈이 당신 추구하는 가치관과 일치하는가? 꿈은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다. 꿈은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꿈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 그 길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에 대해 초기에 판단을 내려라. 만일 당신이 목표에 도달한다면, 만일 당신의 꿈이 실현된다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갖다 줄까? 혹은 부끄러움을 갖다 줄까? 그런 것을 미리 생각해보자.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젊은이들이 마약 사업에 손대기 시작하고 있다. 마리아나, 코카인, 헤로인 등을 팔아서 훨씬 큰 돈을 만들 수 있는데 왜 구태여 햄버거나 신문, 자동차, 부동산, 비누를 팔려고 하겠는가? 그렇지만 그 젊은이들은 만일 총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렉스와 베티 조 램프로 부부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했다. 제품이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가? 나라면 이것을 쓰겠는가? 아니면 과대 선정과 거짓말로 포장되지는 않았는가? 사업 계획이 타당성이 있는가? 회사 사람들은 정직하고 공정하고 개방적인가? 그 회사에 내 일생을 투자하는 게 흥미진진할까? 나와 아내와 내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렉스는 과거를 회상한다. 과거를 돌이켜보니 내 꿈이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사업을 원했으나 그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을 원했죠. 이 사업이 사람을 돕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라며 또다시 덧붙인다.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손을 잡은 것이나 다름없었죠. 당신의 꿈은 당신이 도전할 만큼 온대한 것인가?
목표는 너무 작아도 너무 안전해도 안 된다. 당신의 현재 위치를 훨씬 넘어선 커다란 꿈을 가지도록 하라. 누구든 길을 안전하게 건너는 목표는 세울 수 있다. 크게 한 발짝을 내디디고 세계를 보자. 진정으로 멋진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으면서도 하찮은 목표에 만족하지는 않은가? 당신 자신을 믿어라. 당신의 꿈을 추구하라. 그러면 당신은 진정으로 커다란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 밖에 다른 것은 그대로 따라오게 될 것이다. 우리 사업에 뛰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작은 꿈을 가지고 시작한다. 거기에는 잘못된 점은 없다. 우리가 취급하는 품목 중 3,000개 이상 제품의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서명하는 경우도 있다. 아니면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만일에 대비한 저금을 하기 위해 한 달에 4 내지 $500의 부수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나카지마 가오루는 아주 재미있는 일본 설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한 늙은 농부와 개가 숲속을 거닐고 있었다. 그들은 10여 년간 숲속을 헤매며 주인 잃은 보물을 찾고 있었다. 갑자기 개가 어떤 나무 밑에 멈춰 서더니 잠시 뿌리 근처를 냄새 맡았다. 그러고는 지저대기 시작했다. 그 개가 잘 짖는다는 걸 알고 있는 노인은 괜히 그러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개가 그냥 따라오겠지 생각하며 앞으로 계속 걸어갔다. 그러나 개는 계속 짖기만 했다. 마침내 노인은 개에게 막대기를 집어던지며 이제는 이 고집센 개가 그만 짖고 따라오겠지 생각했다. 그래도 개가 말을 안 듣자 노인은 나무로 다시 돌아가 가방에서 삽을 꺼내 땅을 파기 시작했다. 30분쯤 파내려갔을 때 노인은 값비싼 보물을 발견했다. 나카지마 씨는 설명했다. 누군가 나에게 아니요 라고 거절하면 나는 그것을 우리들 관계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으로 간주합니다. 그 개와 마찬가지로 나는 계속 고객에게 지저댄 거죠. 1, 2주일이 지난 뒤에 나는 다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잠재 고객은 새로운 질문을 내게 합니다. 고객은 저마다 나에게 대답할 기회를 새로 주는 것이죠. 오래지 않아 만약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내 고객은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는 고객이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에게 아니오라는 대답은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아니오라는 대답은 예란 대답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자. 여러분은 꿈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계획이 필요하다. 계획은 여러분이 가고 싶은 방향을 잡아준다. 계획은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방향 감각을 제공해주며 정확한 목표를 제시해준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목표나 전략을 갖추어 계획을 발전시키려고는 하지 않는다. 계획 없이는 우리는 제자리에서 맴돌거나 허송세월만 하게 된다. 또 다른 사람들은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계획이 때로는 부적당한 것들이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을 잘못 이해하여 결국 실패하고 만다. 렉스 램프로는 자기의 꿈은 자기 사업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의 꿈이 아니었다. 그의 진정한 꿈은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일정한 수입을 갖는 것이었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부여한 제약에 대해 진저리가 났습니다. 라고 그는 시인한다. 나는 너무나 창의적이며 온기왕성하여 내 능력을 제한하는 게 싫었습니다. 나는 미래에 관해서 자유롭게 내 나름의 결정을 내리고 싶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렉스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경제적 안정의 수단을 원하게 되었다.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꼭 몇백만 달러일 필요까지는 없으며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하고 만약을 대비하여 약간의 저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은 있어야 한다. 우리는 물질적 행복에 관한 우리의 욕구를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직하게 번 돈 한 푼 한 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히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이 번 돈은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주며 동시에 만일 당신이 동정적이라면 여러분 주위나 세계 도처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아, 빈곤, 무주택, 질병을 없애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이윤치구는 사업의 좋은 목표라는 걸 결코 잊지 말라.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이며 여러분은 그
그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목표란 무엇인가? 목표를 마음속에 분명히 해두는 것은 꿈을 현실로 만들며 꿈을 실행할 수 있게 만들며 꿈을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비즈니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윤이다. 경제적 안정은 장기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렉스 램프로는 우리 사업을 시작할 때 한 달에 300~400불가량의 수입을 보태기 위한 희망에서 저녁과 주말에 일했다. 그 단기간의 목표가 달성되자 렉스와 베티 조 부부는 한 달에 1000불의 수입을 더 보태기 위한 더 커다란 목표를 세웠다. 그 단기 목표가 또 달성되자 렉스는 농무성을 그만두었다. 그때까지 그들의 사업은 번창해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었다고 느낄 만큼 충분한 수입을 올릴 수가 있었다. 렉스와 베티 조 부부는 그들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목격했다. 잭 스펜서는 고등학교 교사이자 체육 코치였다. 그는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다. 나는 17시간씩 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고 공부를 더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잭이 그의 석사 과정을 끝냈을 때 그의 노력에 대한 대가가 겨우 실수령액 $25 인상이라는 것을 알고는 낙담했다. 잭과 마기 스펜서는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 투자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이 돌아오길 바랬다. 그래서 그들은 수입에 제한이 없으며 도중에 막다른 골목이 없는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그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 데이브와 마지 루이스는 미시건주 허시 마을을 떠나지 않고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다. 사람들은 작은 마을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라고 데이브는 미소를 머금으며 말을 잇는다.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분야의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대도시로 가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시를 좋아했고 허시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마지가 덧붙인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애들이 비록 작지만 안정되고 질서가 잡힌 지역사회에서 혜택을 누리며 자라길 바랐습니다. 데이브와 마지는 대도시든 소도시든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번창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그들의 목적을 이루었다. 모든 성공적인 사업은 단 하나의 목표로 시작되며 그 목표는 곧 여러 개의 단기적 목표들과 장기적 목표들로 나누어진다. 그런 다음에는 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술이라는 일련의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술이란 무엇인가? 전술은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가 취하는 하루하루의 실제적인 단계를 말한다. MW는 NR 플러스 H 곱하기 T라는 공식을 기억하라. 만일 물질적 행복 MW 우리의 장기적 목표라면 천연자원 NR 인간의 에너지 HE와 도구 T는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가 취하는 전술이다. 천연자원 대부분의 상품과 용역들은 지구의 천연자원을 창조적으로 사용하여 생산된 것이다. 폴 콜린즈와 같은 화가가 필요로 하는 천연물질은 꽤 단순하다. 그림 물감과 캔버스만 있으면 된다. 앞서 다뤘던 젊은 성공적인 기업가들은 성공을 위하여 다양한 천연자원을 활용했다. 즉 장미, 카네이션, 달걀, 설탕, 크림, 천연향, 조립되지 않은 컴퓨터 부품, 쇠똥 등. 우리 회사를 포함한 수천 개의 다양한 기업들은 지구상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해 수많은 신기한 상품들을 개발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신상품을 가지고 미시건주 에이다에 있는 우리 사무실을 매일 방문한다. 도전에 응해봐라. 도전에 응해보라. 발명하고 창조하라. 새롭게 변형시켜라. 꿈을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하라. 모험을 하고 시도해보라. 이 세상에는 아직도 창의력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남아있다. 인간의 에너지. 휴식 시간을 좀 달라라고 혼자 생각하지는 않은가? 로저 코노나벤과
제리 부부와 같은 사람들은 정말 운이 좋았다. 그들은 우연히 적시에 적소에 있었다. 그들에게는 놀란 만큼 행운이 뒤따랐으며 나에게는 그런 행운은 없었다. 행운은 한몫을 한다. 그러나 내 경험에 비춰보면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노력이지 행운은 아니다. 스티븐 리코크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행운을 상당히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행운은 더욱 내 편이 된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신은 지구의 자원을 다른 물건으로 변형시키는 데 사용할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다른 자원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 과소평가하지도 말라.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부여된 모든 힘과 에너지를 사용하라. 우리 사업에서는 인간 에너지가 만사를 다 해결한다. 일단 천연자원이 우리가 취급하는 3,000개 이상의 상품으로 변형된 다음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익을 올리는 큰 사업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것은 사람들만의 에너지만이 필요할 뿐이다. 도구. 우리의 일을 좀 더 쉽고 효율적이며 좀 더 경제적으로 하도록 도움을 주는 온갖 종류의 도구가 있다. 폴 콜린즈는 여러 종류의 붓과 이제 캔버스를 고정하는 알루미늄 틀을 사용했다. 제트 비행기와 전화와 팩스 기계 등도 그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도구들이다. 성공적인 기업가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들을 상상해보라. 로저 코너는 꽃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오래된 냉장고를 사용했다. 벤과 제리는 아이스크림을 빨리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큰 알루미늄 통과 반죽 기계를 사용했다. 잡스와 오즈니악은 첫 번째 컴퓨터를 조립하기 위해 간단한 도구들과 납땜용 분무기가 필요했다. 키드코의 아이들은 비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삽과 외바퀴 손수레와 건조용 판이 필요했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계획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미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계획에 포함시켜서 당신의 삶이 좀 더 편안하고 당신의 서비스가 좀 더 효율적이 되게 하라. 기업가는 특히 절약 정신과 창의력이 풍부해야 한다. 그들은 낡은 차를 이용하여 피자나 약을 배달했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신문 배달을 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펜, 타이프, 컴퓨터를 이용하여 희곡이나 시를 쓰며 작곡을 하고 혹은 광고지나 다른 광고물을 인쇄하기도 한다. 아니면 그들은 그들의 잔디 깎는 기계를 이용하여 정원 사업을 시작하기도 한다. 세탁기나 건조기를 사용하여 받아온 빨랫감을 세탁하기도 하며 다리미판을 이용하여 셔츠를 다리기도 한다. 우리 사업에서 필요한 것은 전화이다. 주문받는 종이, 상품이나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는 곳, 시내를 다니기 위한 아니면 전 세계를 다니기 위한 교통수단뿐이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은 어떤 것들인가? 당신의 창의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라. 재검토하자. 당신이 자신을 믿으며 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공을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다. 대부분 그런 계획들은 천연자원, 인간의 에너지, 도구들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한 계획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폴 콜린즈는 20여 년 전 내 사무실에 왔을 당시에 꿈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아프리카인의 인물화를 그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의 열정은 옆 사람에게 옮겨질 정도로 강했다. 그러니 내 여행 경비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폴은 자신과 자신의 꿈을 믿고 있었으므로 화가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있는 사업 계획을
개발해야만 했다. 내가 여행 경비를 대겠소 하고 내가 말했다. 그러나 그림의 50%는 내가 가지겠소. 잠시 폴은 나를 무뚝뚝하게 쳐다보았다. 50%나요? 하고 그는 물었다. 50%.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일은 제가 다 하잖아요. 그는 이의를 제기했다. 내가 모든 경비를 대잖아. 하고 나는 대답했다. 갑자기 그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동업자인가요? 그는 물었다. 동업자지? 나는 동의했다. 폴은 아프리카로 갔고 돌아올 때는 찬란하게 빛나고 감동적인 아프리카인들의 인물화를 한아름 안고 왔다. 그는 첫 번째 작품 전시회로 일약 미국의 뛰어난 인물학으로서의 계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그는 또한 비즈니스의 수완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폴의 계획은 간단하다. 나는 내 자신의 주권을 파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 돈으로 여행하고 스튜디오를 열고 생활비를 대고 그림을 그리지요. 그림이 팔리면 내 생활은 윤택해지고 투자가들은 이윤이 많이 남게 되지요. 빌 스웨츠는 이것이 바로 내 사업 계획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게 흰 종이를 건네주었다. 세분화된 예산 계획을 포함해서 이것이 내가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빌은 대학 1학년생이었다. 수주일 전 그는 내게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충고를 요청했었다. 너희 집 뒷마당을 들여다보거라 라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 집 뒷마당에는 고물만 쌓여 있는데요? 우리 둘은 웃었다. 그러나 빌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는 계획을 가지고 내게 다시 왔다. 우리 집 뒷마당은 보물로 가득 차 있어요. 하고 그는 한우성을 질렀다. 낡은 의자, 테이블, 소파, 침대, 매트리스, 옷장, 램프, 카펫 등이 있어요. 하면서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가구는 내구성이 가장 강한 제품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중고 가구를 사고 싶어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중고 가구들은 되게 지저분한 곳에서 팔기 때문이지요. 나는 중고 가구를 깨끗하고 안전하고 부유층이 사는 곳에서 팔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목록입니다. 나는 빌의 사업 계획서를 보았다. 대부분의 계획은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언제, 얼마나 돈이 소요되는가 등의 기본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가? 예술가적 재능이나 운동가적 재능을 향상시키는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단계들이 나를 내 목표로 이끌어줄 것인가? 그것을 이루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도중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것을 이루는데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어떤 도구가 필요한가? 어디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미 내게 사용 가능한 곳에서 아니면 앞으로 개발해야 될 곳에서 비용은 얼마나 들까? 착수부터 완료까지 필요한 돈은 얼마인가? 어디서 돈을 구할 것인가? 나의 돈은 충분한가? 돈을 빌려야 하나? 내 아이디어에 투자할 동업자가 필요한가? 투자 비용을 해소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가? 내가 투자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건값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 내가 계획하는 수입은 얼마인가? 아무리 계획이 좋더라도 추측으로 밖에는 해답을 내릴 수 없는 점이 있다. 기업가가 되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라. 목표를 정하라. 이러한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나타내주는 뚜렷한 전략을 일목요연하게 적어라. 각 전략 옆에 그 전략을 위한 경비를 적어놓고 그 전략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희망하는 날짜를 미리 정하라. 그 다음에는 완성된 계획을 당신의 스승에게 보여서 그들의 반응을 보라. 나는 빌 스웨츠의 계획을 한번 빨리 훑어보았다. 싱글 스페이스로 타입 붙여서 4, 5페이지에 달하는 종이 위에는
위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적혀 있었다. 대부분의 사업가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실제적인 경비, 즉 빌이 생각하는 계획의 소요 경비에 관심이 많았다. 5만 달러? 큰돈이군. 나는 약간 놀라서 그를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저도 알아요. 하고 그는 대답했다. 제가 대출을 신청했던 두 은행도 그와 같은 말을 하고서는 웃으면서 저를 쫓아냈어요. 빌은 내가 그 은행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융자에 대한 보증을 사줬으면 하고 바랬다고 훗날 고백했다. 나는 그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새 매장에 카펫이 왜 필요한가? 시멘트 바닥이면 안 될 이유라도 있나? 칸막이 벽은 왜 필요하지? 탁 트인 전시장이면 어떨까? 세 대의 계산기와 두 대의 현금 출납기가 정말 필요한가? 한 대면 충분하지 않은가? 나와 이야기가 끝날 때에는 빌의 사업 계획에 들어간 비용은 5,000불로 줄어들었다. 내가 전화를 안 했어도 빌이 거래하는 은행의 직원은 위험을 같이 부담하겠다고 쾌히 승낙했다. 수년이 지난 지금 빌 스웨츠는 사계주에 20개의 새로운 가구 임대 전시장을 가지고 있다. 그는 단순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계획을 약간 손질한 후 놀랄만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그 꿈의 실현을 도와주는 계획은 있는가? 당신의 목표는 무엇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들은 무엇인가? 20년 전 렉스 램프로는 아메이의 사업 계획에 대해 듣게 되었고 아메이 사업 성공에 인생을 걸었다. 오늘날 그와 베티조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판매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들은 더불어 사는 것이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깨달았다. 이 사업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중시하고 이유는 그 다음입니다. 라고 렉스는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처음부터 우리들의 스승은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우리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크 스테파노와 그의 아내 리는 워싱턴 DC의 메릴랜드 교회에 조그마한 피자 가게를 가지고 있다. 마크는 피자를 만들고 일주일에 96시간 동안 손님을 기다렸다. 그의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그의 결혼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리는 다가올 별거와 이혼에 대비하여 석사학위를 받고자 공부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녀들은 부모를 거의 보지 못했으며 간혹 보더라도 부모가 싸우는 장면만 주로 보게 되었다. 렉스와 베티조가 우리 회사의 사업 계획을 스테파노 부모에게 알려주자 마크는 비웃었다. 우리는 비누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겨우 살아가고 있어요. 렉스는 그가 연방정부에서 일했던 경험에 비추어 마크의 문제를 이해했다. 그러나 린 스테파노는 그 계획에서 희미한 희망을 발견하고는 자기 남편에게 한번 해보라고 설득했다. 마크는 문제아였죠. 라고 렉스는 기억한다. 그는 학교도 거의 다니지 않았고 사업에 관해 감각도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를 쓸모없는 멍청이 같은 놈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엇보다 나빴던 것은 마크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와 내 처는 그를 믿었죠. 그는 영리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성공할 수 있는 진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당신은 현명하며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밤마다 우리 부부는 그 작은 피자 가게로 가서 마크가 우리의 책자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그가 친구들에게 제품 설명회에 와보라고 전화할 때도 직접 제품 설명을 할 때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워싱턴에서 메릴랜드까지 왔다 갔다 하며 스테파노 부부가 사업을 시작하는 걸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마크의 눈을 쳐다보고는 미소 지으며 그를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마크가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까지 계속 그를 칭찬해 주었죠.
몇 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라고 베티조는 해상한다. 그러나 우리는 마크와 린 스테파노 부부가 생선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들을 힘 닿는 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사업은 성장했고 결혼의 위기도 극복했죠. 가족이 다시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죠. 드디어 그들은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는 가운데 그들은 단상으로 올라갔다. 무대 뒤에서 마크는 울음을 터뜨렸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신문을 주우려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크고 아름다운 포인세티아 화분이 현관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화분에 꽂혀 있는 쪽지를 보니 거기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다음과 같은 말이 씌어 있었습니다. 제게 새 남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린 스테파노. 렉스는 이렇게 해상했다. 마크와 린 부부가 성공을 거두리라는 보장은 없었어요. 라고 렉스는 상기시켜준다. 그러나 우리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동정은 항상 보답을 합니다. 스테파노 부부를 다시 합치게 하고 그들의 꿈이 실현되게 도와줌으로써 우리에겐 이윤과 함께 우리 내의 장기적인 꿈도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1991년 3월 11일 렉스와 베티조에게 어려운 비극이 닥쳤다. 그들의 양딸인 멜린다가 간질병 발작 도중 죽은 것이다. 미국 전역에서 몇 분 내에 전화가 쇄도했다. 수백여 통의 카드, 편지, 꽃 등이 바로 그 다음날 쏟아져 들어왔다. 이 사업을 하면서 사귀게 된 렉스와 베티조 부부의 친구들이 버지니아 페어팩스로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달려와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 1000여 명이 넘는 친구들이 메린다의 장례식 날 교회를 가득 메웠다. 우리는 이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렉스는 회고한다. 그러나 그 보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내 처와 나는 멜린다가 묻혀있는 무덤 옆에 서 있었죠. 그때 마크 스테파노는 장미 한 송이를 손에 들고 우리에게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잠시 동안 그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으나 그냥 나의 아내에게 들고 있던 꽃을 주더니 나를 어색하게 껴안고는 다시 린과 자기 아이들이 서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렉스는 생각에 잠겨 덧붙인다. 만일 이 사업이 우리에게 이윤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그날 내 딸 무덤 옆에 서 있던 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을 겁니다.